딱 지금으로부터 1년쯤 전에 니네가 시험 치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거기 2단원이죠. 3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되게 자세하게 배웠는데 기권에 대해서 층상구조에 대해서 다행히 여기서는 아무리 지구과학 분량이 많다 그래도 지금 기권을 메인으로 뺄 수는 없는 구성이니까 굉장히 축약이 간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제일 여기 있는 건 역시 숫자는 웬만하면 암기해준다는 컨셉에 맞춰서 공기층을 대략 지표로부터 상공 몇 킬로미터까지를 다 기권으로 보고 있다. 1000km까지는 기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99%의 대기 성분은 다 중력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000km까지가 전체 범위라고 해도 99%의 공기는 다 30km 이내에 잡혀 있다는 거 한 개 암기하시고 나서 화학 시험을 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요 그래프 자체는 아마 머리 안에 아직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대기 구성 성분이 총 100%라고 할 때 그 중에 78%가 질소라는 매우 안정적인 기체고 그 중에 21%가 산소라는 다소 반응성 좋은 기체고 3순위, 4순위까지는 그냥 순서 부등호를 다 만들어서 외워주신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소 1등, 산소 2등, 아르곤이라는 18쪽 원소, 18쪽의 비활성 기체 3등, 그리고 CO2라고 하는 별로 반갑지 않은 기체까지. 아까 있잖아. 직권은 층 구분 4개 할 때 기준이 뭐였어? 멘틀이랑 핵이 구성 성분 원소 종류 가지고 나눴었고 그리고 외핵 내핵이 물질 상태 가지고 나눴었잖아. 근데 생각해봐. 기권이란 말이야. 기권. 지표 부근에서부터 저 1000km 저 위쪽까지 다 합쳐봤자 싹 다 성분이 뭐겠어? 싹 다 물질 상태는 다 기체겠지. 싹 다 기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층 구분을 한다 할 때 층 구분의 기준이 물질의 상태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차이를 근거로 기권의 4개 층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대륙권이라는 층, 성층권이라는 층, 중간권이라는 층, 열권이라는 층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조금 또 사이언티픽하게 이해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지표면이 이렇게 있잖아. 이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에 지표면이 있으면은 지표면에서부터는 열 방출이 일어나게요, 안 일어나게요? 일어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열 방출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지표면에서 방출시키는 저 열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기상학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다루고 있는데 야 그러면 지표에서부터 상공 11km 범위까지 있다고 하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시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높아진다 누구야? 기온이 낮아지고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건 뭔 소리야? 아래쪽이 더 비교적 뜨겁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얘기죠. 공기 혹은 액체가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가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애는 뭐를 하려고 하고 공기 혹은 액체는 반드시 뜨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 혹은 액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잖아. 이게 아까 그 멘틀에 대해서 멘틀에서 설명했던 그거죠. 위아래 물질이 체인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저런 게 또 무슨 운동? 대류운동이잖아, 대류운동. 결과적으로 공기의 대류라는 것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어디를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아래쪽이 위쪽에 비해서 더 뜨거워야 돼.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고 계신 4개 권 중에서 대류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층은 딱 2개밖에 없다는 게 보이겠죠? 대류권은 뭐 이름 자체가 대류권이니까 당연한 거고, 또 어디가 있어? 중간권이라고 하는 저 위쪽 자리도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뜨겁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콜드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건데, 여기에 대류랑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큰, 매우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 아까 대기 성분의 99%가 30km 이내에 다 몰빵돼 있댔지. 그 몰빵돼 있는 대기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팩터로 들어가는 게 누구가 있느냐면 수증기라는 게 있어요. 수증기. 그러니까 대류권에서의 공기 대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누구를 동반을 하는데, 수증기의 위아래 대류를 동반을 하는데, 중간권의 대류 운동은 뭐 없이, 수증기 1도 없이 그냥 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마른 공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시험 끝나고 첫 주라서 그런가 분위기 아주 살벌한 것 같은데 좀 일찍 맞춰줄까? 아니야, 농담이야. 야, 그러니까 봐봐. 수증기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 공간에서 뭐가 발생 가능하게? 구자로 시작하는 어떤 거. 그래야지 구름이라는 게 발생 가능하고,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해서 구름이 발생해야지 뭐가 발생 가능하게? 비나 눈 같은 기상현상 전반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뭔 얘기냐면 마른 공기가 백날 왔다 갔다 해봤자 여기는 기상현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상현상 안 일어난다는. 그래서 사실상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대류권밖에 없어. 니네는 그래프 봐봐. 성층권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이 더 콜드하고 위쪽이 핫하기 때문에 공기의 기온 배치가 저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2층에서는 대류 운동 자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죠. 못 일어난다는 거죠.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층의 상태 자체가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적고 있어? 표에 나와 있진 않은데,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2층, 성층권이라고 하는 2층이 주로 뭐의 이동 통로로, 뭐의 운송 경로로 많이 이용된다? 라는 것까지 부연해서 알아놓으면 좋냐면요. 그쵸? 항공기의 주 운항 통로로, 비행기 운항 경로로 주로 성층권이 애용이 됩니다. 중간권은 너무 높고요. 가기에는. 대류권에서 계속 비행하자니 구름이랑 비랑 눈에 노출돼서 혹시나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이착륙 시에 필수적으로 구름 통과하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성층권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려고 하는 거를 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잉. 그리고 성층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따라서 소환돼야 될 단어가 얘가 무조건 따라 나와야 돼. 거의 반자동적으로.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어디 있다? 성층권에 있다. 높이가 약 2에서 30km 범위에 존재를 한다 그러고, 약간 상식선의 내용이긴 한데 오존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 개 더 적어 주시면은 조금 꼼꼼한 암기가 될 것 같은데, 자외선 플러스 일부 방사선도 같이 방어를 해줍니다. 오존층이.
그리고 중간권이랑 열권은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본다면 둘 다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열권 물어보거나 아니면 중간권 물어보거나 둘 중 한 개만 나올 것 같거든요. 열권이라고 하는 가장 위쪽의 층에서 소환이 돼야 될 단어는 일단 첫 번째는 일교차가 매우 크다. 대기권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은 이미 다 어디까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만 기권이지 열권은 사실상 공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층이고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층은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아까 직권에서 외핵이라고 하는 층의 존재에 의해서 지구 주변에 형성 가능한 게 뭐가 형성 가능하다고?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장 실드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살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 어디 상공에다가 구멍이 뚫려져 있냐면은 지구에 있는 두 극지방의 상공, 북극이라는 장소와 남극이라는 장소의 상공에는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구멍들이 하나씩 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랑 우주선의 입자들이 어지간한 건 다 실드에 비껴 맞아서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데 개 중에 소수의 입자들은 뭐 할 수 있겠어? 이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겠죠. 타고 들어와가지고 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소수의 외부 입자들과 열권에 존재하고 있는 희박하다고는 했지만 희박하다 해도 어쨌거나 존재는 하고 있는 기체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그 주변 공간에 뭐를 발산시키면 빛이라는 거를 발산을 시키면 그게 극지방 혹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좀 주로 추운 고緯도 지역에서 저도 한 번쯤 실물을 보고 싶긴 한데 볼 수 있는 굉장히 우아하게 생긴 빛의 커튼 약간 지표면에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밝게 빛나는 커튼의 형태로 하늘 전체를 딱 예쁘게 장식해주는 요런 기상 물리 현상을 오로라라고 합니다. 어디서 발생? 열권서 발생. 야, 그럼 외부에서 오는 게 저런 태양풍, 우주선 이런 입자들밖에 없다는 아니고 저런 소소하고 저런 가벼운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걔 중에는 뭐도 올 수 있겠어? 조금 묵직한 돌덩어리들도 날아올 수 있겠죠. 소행성이라든지 아니면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어떤 운석에서 떨어지는 좀 돌덩어리 같은 애들이.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한 번쯤은 보셨을 이미지인데 얘네가 들어올 때 어지간해서는 이 상태 그대로 지구에 갖다 박을 수가 없고 대부분은 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불이 확 붙으면서 원래 지가 가지고 있던 질량의 상당 부분이 소실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유성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한 유성체들이 불이 붙은 걸 유성이라 그러고 이 유성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한 번에 좀 많이 들어오면 그걸 저기 나와 있는 유성우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 유성우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비록 기권의 가장 바깥층은 열권이지만 어디 정도는 진입을 해줘야지 저기 돌덩어리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져볼 만한 의문이거든.
밖에서 날아온 운석이 공기 입자하고 부딪혀가지고 불이 붙는 게 유성우인데 분명히 가장 먼저 진입은 10권에 했을 건데 왜 10권에서는 불이 안 붙고 중간권까지 내려와야 불이 붙을까? 돌덩어리에는.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요. 돌덩어리에 불 붙일 정도가 되려면 공기 입자의 량이 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10권은 돌에 불 붙이기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기량이 좀 뭐하다. 너무 그쵸 적어가지고 그래서 돌에 불 붙을 정도가 되려면 중간권까지는 좀 진입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딱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더 하고 빈칸 한번 채워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거자 하는데 부연 설명 첫 번째 오존층이라고 하는 장소가 작동하는 방식 아까 뭐 20-30km 영역 그리고 자외선과 방사선을 막아주는 장소라고 했는데 오존층에 있는 오존이라고 하는 거의 화학식이 O3거든 O3 근데 O3 분자가 오존 분자가 외부에서 뭐를 얻어맞게 되면 소위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어떤 선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O3가 O3 상태로 존재를 더 못하고 유지가 안 되고 뭐로 쪼개진다? O2라는 산소 분자랑 산소 원자 O 한 알갱이로 분리가 되어버리고 혹시 저기 내년에 화학 선택하신 분? 닌 왜? 닌 뭔데 그러면? 에? 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 구성이 뭔데? 화학이랑 끝? 사탐? 한 개? 섞어서? 의외인데? 화학 그러면 화학 해보시면 이런 거 자주 보실 겁니다. 어떤 물질이 분리가 되잖아. 분해가 되잖아.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가 주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게 아니면 주변으로 자기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게. 분해가 되려면 흡수해야 돼요. 이 높은 자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근데 지금 딱히 없었는데 그게 지금 딱 고맙게도 누구로 인해서 공급이 됐다는 거야. 필요했던 에너지가. 얘로 인해서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O3가 뭐를 하면서 정확하게 묘사하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산소 분자, 산소 원자 한 개로 쪼개진다 이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넣어 놓은 거니까 저것도 여유 있을 때 텍스트 전체를 웬만하면 외워주시고요. 여기 기권의 역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다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건 뭐 막 상식선에서 알 거 아니야.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준다. 첫 번째 줄에 온실 기체로 인해서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포근하게 유지된다 아니면 차갑게 유지된다? 차갑게 유지되면 지금 우리가 못 살지. 포근하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는 포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온실 기체가 지금 나와 있잖아. 고등학교 과학에서 일단 요구하는 나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요구하는 온실 기체 종류가 6종류가 있어. 그 자료에 꼴랑 2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별도로 적어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할 때 항상 뭐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항상 리스트에 껴있으면 얘가 왜 들어가느냐 나 좀 의외다 싶은 애가 항상 수증기라는 게 있어. 수증기 명확한 엄연한 이제 온실가스, 온실기체야. 꼭 본인들 머릿속에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시고 나머지 4개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적을 거거든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 CH4라고 하는 물질 발음 뭐라고 하는지 알죠?
뭐라는데? 메테인이랍니다. 메테인. 그리고 또 좀 의외로 아까는 마치 좋은 역할만 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온실기체로서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오존이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는 너무 마이너해서 아마 나올까 싶긴 한데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공유결합 물질이랑 마지막으로 CFCS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CFCS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프레온 가스가 뭐게요? 지금 이 공간에 이제 에어컨 틀어놨다시피 에어컨이나 냉장고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그 공간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보통 냉매라고 부르는 가스를 CFCS라고 하는데 얘도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너무 많이 쓰고 냉장고 너무 많이 열고 그러면은 공기 중에 방출돼 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기지 말고 2페이지 빈칸 바로 채워라.